오늘 볼 제품은 맥북 프로 16인치 M1 프로 제품인데요. 그런데 이 제품의 언박싱이나 성능 위주의 리뷰보다는 14인치와 16인치 중 왜 이 사이즈의 맥북 프로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가 이 전 영상에서 M2 맥북 에어를 구매하고 싶다가 결국에는 14인치 맥북 프로를 결제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결국 이 16인치 맥북 프로를 다시 쓰고 있기 때문이죠. IT도 패션이다. 제가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 2019년도에 출시한 인텔 버전의 16인치 맥북 프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시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었죠. 뭔가 마음 크게 먹고 맥북 프로를 샀는데 그 다음 시리즈부터 애플 실리콘이 들어가니까 뭔가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사이즈 위주로 볼 거니까 저는 16인치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도 있었지만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 다음에 구매를 할 때는 꼭 14인치를 구매하겠다 다짐을 했었죠. 제일 큰 이유가 아무래도 크기와 무게 때문에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할 때 이 휴대성이 매우 불편했다는 건데요. 이 무게는 들고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긴 하지만 안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들고 다닐 때 아니 이걸 들고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애초에 랩탑은 휴대성이 있는 컴퓨터로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크기가 되는 랩탑들은 거의 사무실이나 집에 두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다른 브랜드의 이와 비슷한 크기를 가진 제품, 예를 들면 그램 같은 제품은 이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들고 다닐 때 힘적으로 더 가볍죠. 이는 재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맥북의 경우에는 플라스틱이 아닌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맥북 에어와 같은 제품들도 맥북 중에서는 가볍지만 동급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보다는 무게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맥북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사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안에서 구매를 해야 되니까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생각하지 않고 몇 안 되는 이 맥북 라인업에서만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애초에 큰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노트북을 사용한다고 노트북 전용 가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어느 정도 노트북 수납이 가능한 백팩이나 아니면 적당히 딱 들어가는 이 정도 크기의 가방에 막 넣고 다니는데, 작은 가방에는 들어가긴 하지만 넣으면 이렇게 빠듯하게 들어가고 들고 다닐 때 이런 일반 가방은 무게 때문에 가방이 축 늘어지고 실제로도 가방이 늘어나서 아끼는 가방이라면 실루엣이 안 이뻐집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도 16인치를 샀냐? 사실 14인치를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이 크기가 작아지니까 또 갑자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크기가 작을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외장 모니터, 예를 들면 이번에 같이 출시한 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같은 걸 집에서 사용하고 밖에 나가서 사용할 때는 휴대성이 좋게끔 사용하려고 14인치로 했었는데 막상 받으니까 16인치에서 화면 크기가 작아진 게 불편한 거죠. 사실 지금 당장 사무실이 생기면 그대로 14인치를 사용했을 것 같은데 현재 개인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사용을 하기에 데스크 셋업할 공간이 남지가 않아 이 16인치로 다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예전과 같았으면 같은 맥북 프로여도 13인치와 16인치의 크기뿐이 아닌 이 세부 스펙도 달랐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를 사용하고 싶어도 스펙 때문에 큰 사이즈를 사용하곤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애플 실리콘이 탑재된 맥북 프로 제품은 14인치와 16인치 스펙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간다면 다른 게 있죠. 이 16인치 제품이 배터리도 조금 더 오래가고 미니 LED를 사용하는 이 디스플레이에도 아무래도 큰 사이즈가 더 돈값을 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럼에도 14인치는 그 휴대성 있는 장품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에 가려고 했던 겁니다. 가격이 더 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16인치를 쓰다가 2달 안에 아마도 다시 14인치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빨리 사무실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16인치를 쓰다가 14인치로 넘어갈 때 크기의 답답함이 확 느껴지는데, 이 답답함이 크게 느껴지더라도 그 초반의 역체감만 잘 버티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폰도 아이패드도 큰 걸 쓰다가 다시 작은 거 쓸 때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적응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크기 추천에 있어 정리를 해보자면 16인치는 한 곳에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과 같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16인치가 무겁더라도 좋고요. 14인치는 주로 외장 모니터를 사용하실 분, 그리고 장소 이동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말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저는 제가 장소 이동이 많은 걸 알면서도 16인치를 구매를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이 불편함을 좀 많이 알거든요. 그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16인치가 13인치보다 스펙적으로 좀 더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 저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무거워도 이 16인치를 억지로 챙기고 다녔었는데, 그래서 저는 용도에 맞게끔 애초부터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14인치면 14인치만 보시고 16인치면 16인치만 보시는 게 좋은 게, 어집디게 이것저것 경험을 해봤다가 14인치를 쓰셔야 하는 분이 화면 크기 때문에 16인치를 계속 쓴다거나 16인치를 쓰셔야 하는 분이 얼마 들고 다니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14인치를 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저처럼 말이죠. 다른 거의 장점을 알면 또 다른 거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제 주변에 아이폰 프로 맥스를 쓰는 애들은 진짜 곧 죽어도 아이폰 프로 맥스만 써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다가 제가 작년에 쓴 게 아이폰 프로 맥스였는데 이번에 다시 아이폰 프로로 넘어오니까 이 화면 크기에서 역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물론 쓰다 보면 또 익숙해지긴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휴대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가방도 작은 거, 시계도 작은 거, 뭐든지 물건은 좀 작은 걸 추구하거든요. 그런 제가 이 16인치 화면 크기에 이렇게 딱 마음이 가가지고 14인치를 다시 사용하다가 바로 또 16인치로 온 게 이 장점을 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러니까 또 말하지만 애초에 용도를 잘 정해서 처음부터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이렇게 그냥 랩탑을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16인치가 당연히 좋습니다. 뭐 크기 얘기만 하다가 돌아와서 이번에 맥북 프로 M1 프로 제품을 사고 느낀 점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 점들을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배터리가 오래간다. 저는 이걸 사기 전에 맥북을 챙기고 다닐 때 충전기와 케이블은 필수적으로 챙기고 다녔는데 지금은 안 챙기고 다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배터리가 오래가고요. 두 번째로는 인텔맥을 쓰다 넘어와서 그런지 발열에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인텔맥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를 입고 무릎에 두고 사용할 때 진짜로 이거 화상 입은 거 아니야? 뭐 그 정도로 느껴질 때가 있을 정도로 뜨거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제품은 발열도 많이 적고 팬소리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서 매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샀으니까 렌더링 속도만 비교를 해볼게요. 같은 편집 영상을 마스터 파일로 저장을 하면 인텔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뜨겁고 소리도 많이 나며 M1 프로 칩셋이 터치한 맥북에 비해 속도도 느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SD카드 슬롯이 있는 점입니다. 저는 이번 M2 맥북 에어에서 외형이 이번 프로와 비슷하게 변했지만 이 포트들이 없는 게 매우 아쉬웠는데요. 어쩌다가 이런 허브를 두고 나오면 그날 해야 할 일도 다 못하기 때문에 이 SD카드와 HDMI 포트가 생긴 건 꽤 좋다고 느꼈습니다. 뭐 스펙적으로 좋아진 것도 당연하겠지만 저는 이런 소소한 변화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는 좀 더 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에 쓰던 인텔 맥북 프로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전 이 제품을 너무 막 굴려가지고 이곳저곳 찍히고 찌그러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사가나 싶어가지고 그냥 리퍼를 받으려고 해요. 그건 다음 영상으로 다음 주 중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애플케어를 들어서 그걸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뭐 다행인 것 같기도 하죠. 만약 안 들었다면 팔지도 못할 수준으로 되게 다 찌그러져 있거든요. 진짜 처참합니다. 이는 제가 리퍼를 받고 맥북에 애플케어를 들으면 좋은지 아닌지를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애플케어 가격만 47만원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텐이었습니다. 유바!